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잡고 올라서야 된다.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잘 기회를 타면은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재, 장비라는 거는 우리가 요리를 예를 들면은 무, 배추,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재료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을 때 그 요리 가격은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일본의 소재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기는 돈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TS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 성장했어요. 소재 부품 팔아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일본이 소재 장비 가지고 화랑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미중 갈등과 일본 경제의 수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반도체를 보면은 7, 80년대 일본이 전 세계를 석권한다 할 정도로 굉장했죠. 그 당시에 뭐 반도체 시가총액을 10번까지 보면은 거기 한 5개 업체가 일본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하나도 없지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과거에 그 냉전 시대 때 냉전의 영향을 일본이 많이 받았던 거예요. 미국이 뭐냐 하니까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일본을 규제하고 벌칙을 가하려고 들어갔다가 냉전이 터지면서 다시 일본을 되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 일본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많이 컸다는 거죠. 그랬는데 냉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일본을 키워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우리는 그 냉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 경제가 피폐해졌는데 일본 혼자 어부지리로 돈을 엄청 벌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반도체가 상당히 침체된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어떠냐? 다시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든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TSMC 대만하고 한국의 삼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두 개 기업이 반도체를 많이 가져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맹국이잖아요. 한국 동맹국이고 대만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노골적으로 일본 같이 그렇게 견제는 못하고 일본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반도체를 살리지 못하면은 일본이 이제 영원히 기회를 탈 수 없다. 그럼 일본의 미래는 없다. 거의 그런 심정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잃어버린 그 반도체 강국의 어떤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요. 한 5조 엔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게 흐름 탔을 때 반드시 잡고 올라서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일본이 과거에 한번 정점에 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뭐 이쪽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잘 기회를 타면은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소재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왜냐? 전 세계 반도체가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그 많이 지으면 나중에 소재하고 장비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주식이 끌어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흐름을 탄 거죠. 자, 그런데 소재 장비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요리를 예를 들면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무, 배추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재료일 뿐이잖아요. 그 가치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을 때 그 요리 가격은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 예를 든다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일본의 소재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 얼마나 그 재료를 가지고서 멋진 걸 만들어내느냐. 지금 사실 TSMC나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기는 돈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해 동안요 40% 성장했어요. 소재 부품 팔아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근데 반도체 팔아가지고는 그만큼 남긴다는 거죠. 그 부가가치가 소재와 장비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의 부가가치는 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소재 장비 가지고 지금 화랑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이제 TSMC를 구아모토에 유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 28나노였던 것을 이제 제2공장에서는 6나노까지 TSMC의 그 기술력을 어쨌든 일본 공장에다가 이식시키면서 거기에 고용되는 일본인 기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양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보조금도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TSMC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본의 반도체에 관련되는 인재도 양성이 되는 거고, 소재 부품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랍피더스 아닙니까? 이 랍피더스가 이제 파운드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은 소재 부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게 이제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2나노를 만들겠다. IBM하고 손잡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니의 반격이라고 해서 24년 만에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뭐 소니는 과거에 뭐 전자제품은 다 이제 망하고 콘텐츠 쪽으로도 옮겨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지금 그 센서 있죠. 카메라 센서. 거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플 핸드폰에다가 소니 센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돈을 이제 많이 버는 거죠. 지금 이제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게 바로 소니하고 그 소니 센서를 만드는데 그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유치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반도체 관련되는 쪽으로 이제 이게 시장이 팽창하니까 소니가 많이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소니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삼성은 여위에 있다가 삼성이 푹 꺼졌어. 삼성은 푹 꺼지고 소니는 좀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교차 곡선이 만들어진 거죠. 삼성이 계속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한참 벌어지겠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삼성이 지금 당장 소니한테 뒤처졌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거죠. 삼성이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소부장 기업이랑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삼성이 이제 TSMC하고 경쟁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에서 TSMC하고 엄청나게 손잡고 뭘 하잖아요. 근데 뭐 일본이 소재 장비 쪽에서 삼성하고 손잡고 TSMC와 경쟁한다는 게 구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일본 입장에서는 TSMC하고 삼성에게 번갈아 가면서 소재 장비를 경쟁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 구도는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미국 IBM하고 손잡고 랩피더스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 TSMC 유치해가지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 견제하고 한국도 견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한국이 뭐 고립화된다, 이런 얘기 막 그렇게 기사를 쓴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요코하마에다가 연구소 이제 만들고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어쨌든 거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도 그 이너서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그 전에 뭐 G4라 그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 소재 장비 뭐 필요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계속 잘 해나가서 같이 뭔가 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소재를 삼성에다가 제재를 가했으니까 그 응어리가 꽤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면에서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소재 장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는 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겠죠. 그 일본 정부가 키우는 라피더스가 AI 칩을 만든다고 하는데, 랍피더스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파운드리라고요. 일본에 없던 파운드리,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게 생겼냐니까, 여기 보면 IBM 있죠. 이 IBM이 어느 날 랍피더스의 지금 회장하고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걸 만들어 주겠느냐 하고 이제 타진한 거죠. 사실은 IBM도 옛날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철수해버리고,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해서 외주 주는 거잖아요. 그죠? TSMC하고 삼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반도체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이제 하나 넓힌 거라고 봐야 되죠. TSMC도 주고 삼성에게도 주고 일본에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만들어봐라, 랩피더스.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천우신조 같은 신호가 떨어진 걸로 받아들이는데, IBM 입장에서 볼 때는 세컨드, 서드인 거예요. TSMC가 있고 삼성이 있고. 근데 TSMC는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좀 불안하니까 삼성에도 이제 다리 걸쳤는데 삼성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좀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자기하고 이권이 맞을 일본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래피더스가 굉장히 엄청난 걸 막 이렇게 그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입장인 거죠. IBM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IBM 입장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나노 기술을 그 지적 소유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어차피 IBM이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위험 부담도 없고 IBM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제안한 건데 일본이 덜컥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니까 이 라피더스가 목표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우려를 계속 자아내고 있는 게 처음에 2나노 만든다 그랬을 때 일본에서 일본 전문가들 중에 비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일본의 지금 반도체 만드는 기술은 45나노에 멈춰 있어요. 기술자들이 45나노 만드는 그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2나노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럼 기술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이 반도체가 흥했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전공정, 이 반도체 만드는 공정, 후공정은 반도체 만들어 놓은 그 반도체를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뭘 쌓고 해가지고 후공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반도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만들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요 후공정, 요 세 개를 다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전문화됐단 말이에요. 90년대 초중반부터 그렇게 됐는데 일본은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때 일본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한 10개 정도 있는 반도체 만드는 전기회사 같은 전자회사가 있다 보면은 각 회사마다 전부 설계도 하고 전공정에서 반도체도 만들고 후공정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TSMC는 완전히 반도체 칩만 만들고 미국은 설계만 하고 후공정만 따라하는 공장들이 있고 이게 완전히 전문화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완전히 구멍가게 같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쇠퇴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라피더스가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게 크게 보면은 과거에 일본 했던 모델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은 기획도 하죠. 설계도 전공정도 후공정도 다 라피더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냐? 이게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라피더스 이렇게 하느냐? 라피더스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새롭게 어떤 반도체를 막 필요로 하는 이 어떤 회사가 TSMC에게나 삼성에게 맡긴다. 그 제조를.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설계도를 줘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레일을 깔고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어떤 경우는 길 경우 6개월도 걸리고 그 양산해가지고 다 하는 데까지 1, 2년 뭐 길면 2년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는데 제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주문하게 되면 그렇게 시간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피더스는 지금까지 대형 고객들은 TSMC나 삼성에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생기는 어떤 반도체를 원하는 회사들은 여기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이제 라피더스한테 맡기면 라피더스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 준다는 거예요. 소형으로 만드는 대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내에 제품을 만들어 준다든가 여기에다가 장점을 가지고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설계 따로 전공 따로 후공 따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한 회사 라피더스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고객에게 빨리 제품을 전달해 주는 걸 하나의 장점으로 하는 기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라피더스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망했던 이유가 전문성이 없어지면서 망했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전문성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요구하는 회사가 이 라피더스에게 주문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수 있나? 쉽게 맡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이 라피더스가 성공하기 힘들 거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제 좋은 하나의 신호가 왔나니까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서 AI 때문에 필요한 반도체가 엄청나게 GPU가 엄청나게 소요가 됐잖아요. 새롭게 어떤 수요가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TSMC하고 계속 이어져 오던 그 관계 비직도 가기 힘드는데 지금 새롭게 뭘 생기는 거는 이 라피더스 같은 데 맡기기가 좋은 거예요. 빨리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라피더스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라피더스한테는 상당히 청신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나노를 만들 수 있는 이 양산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과연 얼마나 여기 라피더스에 고용이 될 건가, 그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라피더스는 엄청난 도전인 거죠. 현재 일본의 반도체 굴기를 한국 정부랑 기업은 어떤 자세로 판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 반도체는 앞으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텐데 거기에 또 저 막강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이 뛰어드니까 앞으로 엄청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 반도체가. 그것들을 많이 우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일본이 경쟁력이 있는 거는 소재 장비인데 이 소재 장비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라피더스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피더스가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추면은 삼성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라피더스의 그 영업 모델이라든가 방금 같은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전공력을 다 하는 이런 어떤 모델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거다, 성공하기가.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이 얘기 이제 꼭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막 완전히 막 무시해서 뭐 전혀 상대 안 된다, 완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너무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 하나 하고. 근데 뭐 사실은 일본의 라피더스가 경쟁이라기보다는 미국하고 대만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금은 뭐 미국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주춤할지는 몰라도 중국이 뭐 모든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라고 나는 봐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는 어떤 한 국가의 일개 기업이 담당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거의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웨이트를 가진 하나의 산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사실은 WTO의 위반까지도 하면서 보조금을 570억 달러씩이나 책정해 놓고 자기 땅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은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뭐 투자 뜨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서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빨리빨리 뭐 공장을 짓는데 지금 우리는 뭐 7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일본 이번에 공장 짓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모든 그 규제 같은 건 전부 일본 정부가 알아서 다 해제시켜주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옛날에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이런 데에서 막 엄청나게 그 규제 같은 거 다 풀어주고, 우리는 아직도 그런 규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스피디하게 뭘 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들을 좀 풀어주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대기업에 혜택 준다,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엄청나게 지금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이 동북아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는 이거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산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정부와 기업과 일반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거, 이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원탑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하는 채널이 있어요. 한일역전 TV라고. 여기 오시면은 일본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문제, 엔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의 사회 전체와 관련돼, 정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